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그대 모습을 매일 꿈만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처럼 설레이는 그대 향기가 내게 전해질 때면 나는 행복해져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그대가 전부인 거죠. 나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나만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네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대만이 내게 행복인걸요. 나에겐 그대뿐이에요. 언제부턴지 알 수 없지만 사랑이 피어난 거죠. 바라보는 눈길마다 특별해지네요. 고마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네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대만이 내게 행복인걸요. 나에겐 그대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거죠. 아름다운 그대 모습은 매일 꿈만 같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요. 설레이는 그대 향기가 내게 전해진다면 나는 행복해져요. 나는 그대뿐이죠. 네, 멜로망스의 해피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이죠.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서대문 FM 초대석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동행 그리고 서길동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은영 대표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서로같이 동물동행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다른 방송에서 네네. 출연하신 적이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네, 주민서대문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 네. 이번에는 서대문 FM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네. 저희가 영광이죠. 아유, 아니에요. 네, 조은영 대표님 그러면 서동행 그리고 서길동 센터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네.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원래는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줄여서 서동행이었는데 이번에 서로 같이 동물 동행본부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이사 가셨는데 또 뭐 김포나 인천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도 계속 회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각 지역에서 준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있어서 이름을 법인명을 변경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서길동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크게 4가지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센터고요. 저희 서동행이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중점을 목표로 하는 게 목적으로 하는 게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센터,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그런 기관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동물구조협회라고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으면 동물들이 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열흘 정도 입양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시간을 주는데 그동안에 입양을 가지 못하면 안락사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다가 이제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센터에 책이 좀 많은데 그 책이 동물, 환경, 뭐 먹거리 이런 전문 서적들을 비치해서 요즘 한참 기후 위기, 뭐 환경 이런 거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책을 많이 비치해 놨고요. 그리고 또 그런 책을 읽으면서 커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차 한 잔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네. 서길동 센터는 아현동에 네네, 있죠? 부가현동에 있습니다. 부가현동이구나. 네. 추계예술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요. 네. 추계예술대 정문에 네, 저 나오시면 바로 2층이 아니라 4층. 4층. 네, 4층이 네. 있는.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한두 번 가봤는데 네. 앞에 되게 귀여운 고양이가 맞아주고 네, 있는 그런 네. 건물입니다. 네, 네, 운동도 되세요. 그죠. 네. 4층까지 올라가면서 네. 운동도 하고 네. 또 가면 고양이들도 있고 또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네, 공간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안 오신 분은 있어도 한 번 오신 분은 계속 단골로 꾸준히 오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셔서 저 뭐 2달 전에 왔는데 애들이 많이 컸네요. 뭐 누구는 입양 갔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아이들을 다 알고 계세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역 주민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학교 앞이다 보니까 환경이랑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대학생 아니면 젊은 직장인들 오셔서 그런 문제를 같이 나누는데 그런 문제를 나눌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네. 여기서 그런 문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막 이러시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물론 너무너무 좋고요. 네. 좀 손님은 그러면 처음에 비해서 좀 그래도 많이 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갑자기 슬픈 표정. 네. 네, 부가현동 네. 부가현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 많이 추계예술대 앞에 있으니까 많이 가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 네. 저는 이제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로 네. 많이 익숙하게 알았고 또 초대도 드리고 저희 라디오에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서로 같이 동물 동행본부로 바뀌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동안 사실 주로 많이 활동하신 게 길고양이 관련한 네.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좀 길고양이들이 사람과 함께 사는 어떤 환경 그런 걸 위해서 좀 그동안 또 어떤 노력을 좀 해오셨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길고양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된 건 일단 지금 도시에서 보면 예전에는 떠돌이 그 강아지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떠돌이 강아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고 오히려 길고양이들이 많이 보이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그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을 해보자. 2018년쯤에 구청 주무관님께 여쭤봤을 때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 찬성 민원, 반대 민원, 그러니까 밥을 주지 말자 이런 민원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딱 거의 반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그러면 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쪽 중간에서 그리고 이제 지자체랑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서로 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공공화장실, 그러니까 공식 겨울집 이런 거를 협약을 맺고 설치를 했고요. 네, 네.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맨 첫 번째가 밥을 이제 너무 지저분하게 줘서 주위가 지저분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 세 번째는 고양이 보기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고양이가 뭐 대변을 아무데나 뭐 논다. 이런 것들이 주된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네, 분명히 있어서 그거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단계별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민원인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네, 네. 지자체 부탁을 받고서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가거나 아니면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같이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직접 주민들을 만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수협이나 아니면 식당 뭐 이런 데 천장에 고양이가 있다. 그래서 걔를 좀 잡아달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여기 영업장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누그러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료수라도 하나 더 주시고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영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설치해서 고양이가 내려올 수 있게 설치해서 서로 도움받아서 하고 이렇게 도움 주시고 네. 이렇게 충분히 고양이나 아니면 동물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을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마을버스 광고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광고하고 네. 인식개선 전단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박람회 아니면 신촌이나 이쪽 거리 행사 뭐 이런 데도 참여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분명히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같이 공존해야 되는 존재다. 예,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시고, 뭐 마을버스나 이런 데 광고가 붙어 있는 것들은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도 네네.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데, 네네. 그거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책 광고인 줄 알았다고. 아, 그래요? 네. 이게 뭘까? 그래서 책 광고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게 네네. 거기 보면 저희가 항상 서대문구청과 동물권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서대문구청에서 뭐 지원 받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그 서대문구청 로고나 이걸 넣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았을 때는 서대문구청에 받았을 때는 또 공신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동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지자체에서 다 도움받아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원받은 게 1원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공적인 취지다. 그리고 네네.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구청 로고도 같이 네네. 게재를 하셨군요. 네네. 네. 여러분 아셨죠? 지원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버스 광고 같은 것도 좀 단가가 되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좀 어떻게 그러면 하셨어요? 저도 버스 광고 하고 싶어서 알아봤다가 깜짝 놀래. 할 수 없구나. 맞아요. 이렇게 네. 버스 광고도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일단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한 달 더 해보자. 그러다가 한 6개월은 해야지. 그래서 6개월은 어떻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을버스 15개 노선, 서대문구가 마을버스 15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후면 광고로 옆면으로는 정말 부담돼서 못하고요. 후면 광고로 다 하게 됐었죠. 네, 그렇군요. 네. 그게 비용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알아봤는데 맞아요. 꽤 맞아요. 비쌉니다. 네. 네. 그래서 감히 근데 너무 그걸 다 모금으로 그러면 하시거나 그렇게 저희 자부담을 하시거나 정회원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정회원 분들도 도움 주시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네. 왠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이제 뭐 흔히 오해하시는 게 뭐 라디오도 그런데 지원을 어디서 받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라디오도 그런 네, 이야기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아유.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점. 네. 저희가 아까 또 오해 이제 주민들 만나시고 약간 갈등도 있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길고양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 네. 좋은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만 또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이런 부분 또 활동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길고양이들 중성화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청 사업을 도와서 했었는데 그때 저쪽 홍제동인가 홍은동 쪽으로 갔는데 거기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골목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불만은 고양이들이 우는 것보다 그 변을 아무데나 본다 골목에다가 근데 정말 거기 그 화단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고양이들이 그 골목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양이 다 잡아가라 뭐 이런 분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드렸죠. 얘네들이 중성화를 일단 시키면 울음소리도 줄어들고 그리고 아이들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잡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애가 와서 채우고 그럼 또 싸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중성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포획이 쉬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획하기 위해서는 밥을 주면 그 밥자리에 고양이들이 꾸준히 오니까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밥 좀 놓고 가라고 주겠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민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서로 합의점이 그러니까 말하면서 합의점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약간 막연하게 좀 안 좋은 뉴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안 좋은 그런 부분은 이제 극소수 그리고 아니면 일정한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네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뭐 심지어 소위 N번방이라고 고양이 네네. 학대방 네네네. 뭐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지저분하게 주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냥 주는 거는 뭐라고 뭐 안 하겠는데 지저분하게만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중성화해서 애들이 울음소리 안 나고 그리고 또 고양이들이 그 성묘는
하루에 평균 17시간을 잠을 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밥 먹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면 잠만 자면 돼요. 보이지도 않고 잘 길에서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해결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대표님이 신청곡 해주셨는데 어떤 곡 듣고 올까요? 그 가을 이제 왔으니까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던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왔습니다. 조은영 대표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 노래는 잔나비를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주 들으시는 노래인가요? 네, 그리고 잔나비가 저희 공공급식소 처음 설치했을 때 그 공공급식소에다 다 사인을 해줬어요. 아 진짜요? 네네. 또 이렇게 연이 있었나 보네요. 찾아갔죠. 찾아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앞쪽에서 조금 활동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네. 혹시 또 뭐 해결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해결책이랄까요? 이런 갈등에 있어서 좀 노력하신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고양이 밥 주는 건 괜찮아. 근데 지저분하게 주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게 보기에 예쁜 무슨 조각품 같은 예술품 같이 예쁜 공공급식소를 설치를 하자고 구청에 제안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설치를 했고요. 네네. 그걸 보신 분들 반응이 이제 뭐 대부분은 이렇게만 주면 누가 뭐라고 안 하겠다. 내 집 앞에도 주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급식소를 관리자를 두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다 관리 일지를 올리시게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리고 급식소 관리팀도 두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동물병원 원장님 부탁으로 이제 길고양이 구청 중성화 사업에 도움을 드려서 그러니까 길고양이 그러니까 포획하고 중성화하고 방사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제 화장실 문제 고양이들이 변 놓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관악 같은 경우 동대문 뭐 이런 데도 공공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공 화장실을 구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고양이는 밥 주고 이제 화장실 해결하고 이게 조금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민원 발생에 그렇죠.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영 대표님은 근데 좀 개인적인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언제부터 좀 이렇게 고양이나 동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관심 가진 거는 한 제가 10살, 9살 뭐 이 정도 때는 활동은 아니고요. 그냥 채식을 했죠. 그때부터는. 아, 그러셨어요. 채식을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안 나는데 저희 그 이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동물을 이제 죽이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 기억에선 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서 어쨌든 저는 이제 빨간 고기는 절대 안 먹고요. 네네. 그 다음부터 채식을 하기 시작했죠. 네. 완전 비건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그리고 생선을 나서 먹는다던가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채식하면서 좀 많이 외로웠어요. 그때는 또 많이 막 사회적으로 채식을 할 때가 네. 아니죠. 그리고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엄마가 반찬을 2가지로 하셔야 되니까 뭐 떡국을 끓여도 고기 넣은 거 안 넣은 거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좀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저보고 너무 까다롭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2000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열리고 활발해지면서 채식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나가서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 정말 신세계가 열렸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동물 보호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저랑 나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니까 동물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02년, 2004년 뭐 정도.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게 됐었죠. 네, 그러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네네, 20년 하시고 가까이. 계신 네. 거네요. 동물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크면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동물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 많이 벌면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않죠. 이제 죽기 전까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시작을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이 사실 되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을 때 조은영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릴 때가 있는데 저 말고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전화도 하고 아, 네, 전국에서 오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전국에서 오셔서 저희가 그 전에 동행본부인데 네. 길고양이 동행본부였는데 길고양이 행동본부로 아시고서 전화하셔서 지금 우리 집 앞에 거기가 제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우리 집 앞에 길고양이들이 너무 그 행동이 좋지 못하다. 와서 행동 교정 좀 해주고 가라. 동행을 행동으로 네, 하시고.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일 여러 가지 또 활동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동행 그리고 서길동 센터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나요? 회원분들은 약 1,900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센터 서길동 센터에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같이 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도움 주시는 분들은 한 40명 정도 되시고요. 네네. 네, 그 정도 있어요. 네, 고양이는 지금 얼마나 있어요? 고양이는 한 10명 내외 정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10명 내외라고 하셨는데 네네. 고양이를 이제 명이라고 칭하시잖아요. 네네.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명이라고 하는지. 아, 저도 최근에 뭔가 듣긴 했는데 잘 기억이. 동물과 인간이 다 같이 이제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몇 두, 어떤 애는 몇 마리 이렇게 정했지만 저희는 이제 동물권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종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도 10명이 있다고 1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 추세가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영어에서도 옛날에는 동물을 it으로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she, he 뭐 이렇게 받아서 점점 바뀌고 있네. 네. 이런 것들은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명칭이 고정된 게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을 또 서동행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옆에서 뵈면서 이제 구청의 어떤 동물 관련 행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쨌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서대문에서도 주로 활동을 하는 동물 단체가 이제 서동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저희가 2018년도에 단체를 만들고서 구청에 요구한 게 끊임없이 요구한 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또 하나는 동물 복지팀을 만들어 달라 이거였고 또 하나는 동물 보호 조례 이거를 서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다 되었어요. 다 됐는데 2021년에 동물복지팀이 처음 생겼고 너무 좋았죠. 너무 기뻐서 들어가자마자 있는 그 동물복지팀이라고 써 있는 팻말을 막 사진 찍어서 저희 정회원 방에 막 올리고 환호성 지르고 막 이랬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뭔가 좀 행정이 좀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행정이 맞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예산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죠. 네. 예산을 봤더니 들깨 포획하는데 이제 집중이 됐는데 저는 들깨 포획도 지금 임시 방편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들깨 포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포획 업체가 있어요. 포획 업체에 한 마리당 이제 80만 원, 구청에서는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서에는 8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80만 원 주고 그리고 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이제 포획하고 들깨를 포획하고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해서 저번에 받아봤을 때 들깨를 포획한 경로가 한 5
경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중으로 들깨 포획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동물구조협회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강아지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들도 한 5, 6마리가 잡혀와 있고 나중에 거기 이제 국화꽃이 떠요. 그러면 이제 안락사된 거죠. 예, 예. 근데 얘네들도 과연 들깨였는지 그러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그 일을 처리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면 충분히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 들깨를 포획해서 그다음에 뭐 중성화 후에 좀 순화시켜서 입양 보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 서대문구에는 반려동물 학과도 있잖아요. 그 문화예술대학교에 네네네. 거기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교수님들은 장소만 주어지면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장소라고 하면 어쨌든 그 그, 애들을 관리하고 네, 이런 것들을 들깨를 들깨 사실 들깨가 아니고 유기견이죠. 유기견을 걔네들을 순화시키고 네네네. 순화시키고 입양 보낼 그런 장소만 있으면 행동 교정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강아지가 성묘권 간에 이제 죽어 나가고 있고 잡히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네. 네. 그게 또 좀 기간이 오래 좀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그 중간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국민 저희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건데 그거를 좀 그 사람들을 밀실 선정한다거나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선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해서 행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좀 그 문제적인 좀 해결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고를 통해서 네네. 뽑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도 팍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들깨 포획하는 거에서도 저번에 이번에 장마 때 네네. 포획틀이 설치되어서 거기 그러니까 잡혔어요. 강아지가 잡혔는데 서대문구에 보면 이제 그 강아지들을 밥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밥 주시는 분이었는데 그 강아지 밥 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시죠. 밥 주시는 분인데 그 개가 틀에 들어가서 잡혀서 이제 동구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참 장마라서 비가 너무 많이 올 때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찾아가서 틀에 비록 들깨라고 할지라도 틀에 갇혀서 계속 비 맞고 있으면 그분들은 뭐 1시간 정도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시간인지 아니면 밤이면 밤새도록 맞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 장마철 비 많이 올 때는 포획을 하지 마셔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혹한기에도 눈 많이 오고 막 이럴 때도 애들이 그 틀에 들어가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떨고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그 며칠 후에는 고양이가 들어갔어요. 그 틀에. 그래서 고양이가 들어가서 막 발버둥 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셔서 그 틀을 여는 순간 그냥 도망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저희가 면담할 때는 거기 들어가서 다친 아이가 있으면 다 치료를 해주겠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러지는 뭐 놓쳐가지고 뭐 치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어쨌든 이게 구의 예산이 그 유기견 네, 유기견. 뭐 유기견 사실 유기견인데 이제
들깨라고 하면서 포획하는 데 많이 쓰이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좀 네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었던 걸로. 이게 네. 저도 동물구조협회 거기서 아이들이 안락사 된 거 보고 음.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쟤네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봤을 때 얘는 들깨고 얘는 반려견이고 얘는 가서 안락사 당해도 괜찮은 애고 얘는 반려견이니까 이렇게 치료 많이 해주고 뭐 예쁜 옷 입히고 막 이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 동물이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차별을 한다 그러면 그 차별이 결국은 사람도 차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똑같이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게 뭔가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이렇게 좀 그동안 행정에서 처리했던 것들을 좀 다르게 네.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인 것으로. 이게 네. 귀찮고 힘들 뿐이지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되는데, 네, 진짜로 좀 좋은 행정이 무엇인지 좀 동물들 위해서 네네. 그런 거 좀 고민하는 그런 구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구에는 참고할 만한 그런 정책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얼마 전에 굉장히 반가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밥 주고 있었는데 좀 지저분하게 주시니까 그 지역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대립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오히려 공청회를 열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아예 설치하자. 설치해서 그 운영 주체가 있게 누가 밥 주는 거다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양지로 올려 보내고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공청회를 거쳐서 설치를 했다고 10월 7일 날 네네.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 아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셔서 여기서 공청회에 가서 왜 급식소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에는 굉장히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 커뮤니티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되고 네. 있다. 아파트나 빌라가 점점 많아지면서 네네. 여기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서동행 그리고 서길동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은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곡도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음악을 듣고 오면 좋을까요? 트랜스픽션의 고우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멈추지 않을 거야 내 보고 있어 더 높이 날아올라 Jumping like a tiger 바람 속을 달려가리라 폭풍의 언덕 저편 넘어 I must go Just bring it on 내 안에 사슬을 끊고 운명처럼 다가올 영광은 나의 편이 될 테니 Go let it go let it go go let it go 더 강해져갈 그날을 Go let it go let it go go let
I must go. Just bring it on. 두려움을 떨쳐내고 운명처럼 다가올 영광은 나의 편이 될 테니. Go let it go, let it go, go let it go. 더 강해져갈 그날을. Go let it go, let it go, go let it go. 불타오르는 에너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타오르는 에너지. I'm never gonna stop. Never gonna stop. Never gonna stop. Never gonna stop. Go let it go, let it go, go let it go. 더 강해져갈 그날을. Go let it go, let it go, go let it go. 불타오르는 에너지. Let it go, let it go, go let it go. 불타오르는 에너지. You're never gonna stop. Never gonna stop. 네, 트랜스픽션의 고 듣고 왔습니다. 조원영 대표님 신청곡이었고요. 네, 저도 트랜스픽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같이 네, 또 공감하면서 듣고 왔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얘기를 해봐야죠. 네네. 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계셔요. 오래 하셨죠? 언제부터 하셨죠? 설립한 건 2018년도. 2018년도 네네. 이제 한 5년, 6년 네네. 되네요. 네. 근데 이 비영리 단체 운영하는 게 사실 저희도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이게 잘 꾸려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비영리 단체 처음 하고 그 말고 이제 사단법인으로 하면서 여러 비영리 단체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하시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네네.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셨던 한 대표님이 저한테 비영리하지 말고 영리해서 돈을 벌어서 그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가요. 그분은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 자비로 다 하셨거든요. 네네네. 자비로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함 같은 거 뭐 이런 거 받으셔서 나중에는 결국은 비영리 단체는 다 안 하셨어요. 다 접으시고 지금은 이제 영리법인 따로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요즘에는 생각이 나요. 네, 저도 사실 요즘 누가 비영리 뭐 한다고 하면 그냥 영리를 네네네. 영리를 하는 게 속이 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네, 방송국은 영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혹시 다른 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좀 사실은 영리로 갈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어요. 그래서 약간 해봤죠. 약간 네. 해봤죠. 네. 근데 또 그게 또 영리로 또 하기에는 또 성격이 또 그렇지 않고 막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영리로 하려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이 말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면 그 수익 사업을 40% 이상 꼭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까 사단법인으로 할까 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못한 이유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저희 그 스태프분들 아니면 운영진분들도 다 직장이 있으신데 직장 다니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사단법인을 했는데 그래서 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아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일 뭐 이런 거를 활동을 다 접고서 몰두하지 않는 한 영리법인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회원들 회비? 네네네. 회원들 주로 회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또 역시나 개인의 돈을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른 음. 그 대표가 돈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돈도 없는데 돈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비영리 단체여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좀 비영리 단체도 사실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긴 한데 맞아요. 예, 예. 고민은 수익 사업 좀- 할수 있죠. 네, 그런 고민도 또 하죠. 수익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네. 혹시 뭐 수익 사업은 뭐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세요? 이제 하려고요. 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예, 제가 그러니까 보면 주위에 이런 일을 하시다가 개인 회생 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신용 불량 막 이런 거 그렇구나. 많으셔서 네, 거기까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일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또 이렇게 완성이 되면 네네네. 네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새 시간이 좀 후딱 가서 이제 마지막 계획을 조금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시려고 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동행은 처음부터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 그런 단체여서 그 인식 개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느린 일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응원하고 또 함께 또 고민을 나누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셨나요? 아, 방송? 네네네. 네, 또 다음에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 또 음악 들으면서 저희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얘기구나. 막, 어떤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스텔라장의 네, 노래입니다. 네. 조은영 대표님이 월급이 통장에 스쳐 지나간다 이런 걸 좀 표현한 노래인 것 같은데요. 스텔라장의 음악 들으면서 오늘 FM 초대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은영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가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반가워요. 오랜만이지만 볼 때마다 아름답네요. 가지마요. 난 그대 없으면 말 그대로 거지란 말이에요.